대기업 김남국입니다. 제가 저번 주 위고비 관련 영상에서 이 위고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렸었습니다. 이 위고비의 세계 시장 점유율, 그리고 국내 출시가 진행되고 이후에 예상 국내 시장 점유율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이 위고비의 국내 출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위고비 경쟁약품인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또한 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위고비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의 테마를 이끌어가면서 이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고비의 실수혜주 유통사에 대해서 제가 취재 중이라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취재 중이기도 하고 이 추후에 영상들에서 계속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화면에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좀 띄워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띄워놓은 건 아니고요. 그나마 많이 보셨었고 관심을 한 번쯤은 주셨던 종목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위고비 국내 출시라는 이슈가 올라와 주면서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7월쯤부터 거의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대장 테마로 제약 바이오를 이끌어 갔었는데, 관련주들을 좀 하나씩 봐보면 제일 먼저 라파스 7월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 삼천당제약, 그리고 신신제약, 한독, 인벤티지레, D&D 파마, 그리고 대원제약, HK 이노엔, DXVX, 한미약품, 대봉LS, 애니젠은 좀 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애니젠 자체가 후발주자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잠깐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 일동제약, 마지막으로 펩트론까지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7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죠.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후에 재료 소멸이라 할 정도로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지는데, 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테마성이다 보니까 이후 각 종목들마다 비만 치료제 일정에 대한 이슈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나같이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인데, 우리는 여기서 8일밖에 남지 않은 이 위고비 국내 출시를 두고 관련 테마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분명 위고비의 직접적인 수혜주도 중요하겠지만 외적인 간접적으로 수혜를 찾아가는 모습들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들이 어떻게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 라파스,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새로운 제형이죠.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선택을 했고, 위고비가 국내 출시 이후에 다음 달인 11월에 임상 1당이 종료가 됩니다. 삼천당 제약 또한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제형이죠. 연구용으로 개발 중이고 임상 1상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신신제약은 우리가 흔히 하는 파스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이 마이크로니들 제형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만 완료된 상태고 임상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한도공 리라글루티드 주사제 개발 중인데 아직 치료제 개발 단계에 있어서 임상 진행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안전성과 유효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벤티지랩은 장점을 활용을 해서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D&D 파마는 이 펩타이드를 활용을 해서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고 일상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HK 이노에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주사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일찍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기업입니다. 현재 3상 임상 진행 중이고 가장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 또한 긍정적일 거라 기대가 되고 있죠. DXVX는 이 펩타이드를 이용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아직 전임상 단계이고 아직 전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글루카곤을 이용한 주사제로 일상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대봉LS는 리라글루타이드를 이용한 주사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상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애니젠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발을 이제 막 들여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와 이 히르제 파타이드를 이용해서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용으로 개발 중입니다. 아직 비임상 진행 중이고 최근에 이 시제품 생산이 완료가 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최근 영상 중에 이 마이크로니들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애니젠 관련된 영상이니만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 일동제약과 펩트론은 각각 펩타이드와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해서 일동제약은 경구용, 그리고 펩트론은 주사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상의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국내 모든 기업들은 아니지만 중요 기업들의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진행도와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일정에 따라서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되었을 때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물론 가장 빨리 상용화를 시킨다면 실적이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상용화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비만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습이 보여질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HK 이노엔이나 라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라파스는 이 대원제약과 함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마이크로니들로 바꾸는 연구를 하는 만큼 현재 상용화 중인 이 위고비를 활용한다는 점과 올해 말 일상 임상이 종료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 자체가 현재까지 의약품으로의 상용화된 이력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건 그만큼 개발이 힘들다는 의미로 부여가 되지만, 이 일상 임상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위고비의 간접적 수혜 또한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죠. 또 이 HK 이노에는 가장 진행도가 빠른 만큼 위고비 출시 이후에 뒤따라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국내 기업 중에선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위고비 출시 이후에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참고 정도로만 좀 사용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위고비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견제해야 될 이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분명 수혜주들이 많긴 하겠지만 외적으로 오히려 다른 국내 기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능이 좋거나 경쟁력 있는 약물들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위고비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유심 있게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들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